저는 일단 미라에서 모래 폭풍이 딱 나오는데 저건 미션 임파서블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고, 비행기에서 막 그 장면 너무 좋았잖아. 비행기 그 무중력 상태에서 한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낙하산에 써주는 미션 임파서블 본 것 같아.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장면으로 계속 앞쪽이 연결이 돼 있고,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방식의 리부팅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, 저는. 한편으로는 이 톰 크루즈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강력해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. 예전에 미션 임파서블 보면서도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, 톰 크루즈라는 스타 자체가 하나의 장르거든요. 이미 톰 크루즈가 나온 영화는 대충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는 걸 알게 되죠. 아까 모래폭풍 얘기하셔서 사실 미라와 모래폭풍이 되게 어울리는 조합이잖아요. 그리고 심지어 90년도에 만들었던 브렌든 프레이저의 미라에서도 그 모래폭풍이 시그니처 장면으로 나와요. 그러니까 미라 시리즈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장면인 거죠. 근데 그걸 보고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을 떠올릴 만큼 톰 크루즈의 이미지가 되게 센 거예요. 어떻게 보면 미라 시리즈보다 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99년작에서는 임호탭 씨가 한국 사람 같네. 임호탭 씨가 주인공이었잖아요. 임호탭과 안학수나문이 굉장히 안학수나문 이게 임호탭이 여자로 바뀐 게 이제 이번 영화의 어떤 가장 재밌는 설정일 텐데, 성별이 바뀐 거에 비해서 뭐 살리지 못한 것 같아요. 이 어떤 차이를. 저는 좀 재밌는 장면들이 있었어요. 근데 매력을 충분히 살리지는 못한 것 같다는 데는 동의하고, 근데 이를테면 톰 크루즈와 닉 상사와 대결을 벌일 때 한 방에 제압한다든지 되게 신선했거든요. 그 액션 자체가. 아니, 그 장면은 전 불만이었던 게, 그 장면이야말로 그 여자 주인공이 또 제니가 있잖아요. 제니가 갑자기 그 차에서 톰 크루즈한테, 닉 상사한테 화이팅 이렇게 외치고 가가지고 한 방에 얻어서 하늘로 삥 올라가는 그 장면은 톤 자체가 약간 코미디예요. 코미디를 그렇게 넣어놓으니까 저는 약간 좀 걸리더라고요. 작가님은 90년대에 나왔던 그 브렌든 프레이저의 미라와 이번 미라의 두 가지 유머코드 중에는 전자가 훨씬 나으신 거죠? 거기도 뭐 웃기진 않았는데 네. 저 유머가 잘 안 맞는 것 같아. 약간 이것도 미션 임파서블이 떠오르는 유머잖아요. 몸으로 하거나 액션으로 보여주는 유머들이 주로 많고. 그렇죠. 초반에 이제 닉 상사와 그 둘이 옥상에서 생각 중이야라고 반복하는 대사를 하다가 What are you thinking? I'm thinking we're probably gonna die here. I knew it! 죽을 것 같다는 생각 중이야. 뭐 이런 식의 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미션 임파서블에서 많이 봤던 그런 개그 코드였던 것 같아요. 그것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호러 톤을 깔고 있는데 간간히 이제 유머가 갑자기 튀어나오기 때문에 미션 임파서블식의 어떤 영화들 호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머가 재밌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, 근데 이 전체 톤을 깨는 느낌도 있죠. 제가 극장 오늘 조조를 보고 왔잖아요. 제가 바로 옆에서 현장을 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웃더라고요. 이렇게. 네. 감정이입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야, 지금 정말 이렇게 보더라고요, 사람들이.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물론 재밌게 봤겠죠.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이 유머가 만드는 사람들도 약간 조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게 정말 대놓고 웃길 수는 없으니까 약간 헛웃음이 나오는 것 같은 톤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단점들이 안 좋은 방식으로 결합된 거라고도 할 수 있죠. CG, 액션, 톰 크루즈가 잘하는 그런 볼거리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머지 플롯들을 다 희생시키고 있는, 이 영화를 재밌게 보고가 안 보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. 그 플롯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. 사실 구멍이 엄청 많은 영화거든요. 말이 되냐라고 하면 하나부터까지 말이 안 돼요.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합의하고 받아들여주고 넘어간 다음에 액션을 즐길 수 있냐 없냐로 가면 저는 이 액션은 꽤 재밌고 괜찮았다. 저는 미라가 가지고 있는 세계 중에, 그러니까 이게 산채로 매장되었다라는 절박함 같은 게 있잖아요. 32년 작품에도 그게 있었고 여기에도 그게 있었는데, 32년에는 그게 사랑에 대한 어떤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, 이번에는 약간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한데 누굴 위한 사랑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캐릭터들의 감정적인 설명이 사실 거의 다 스킵되고 있는 영화예요. 특히 닉 상사랑 이 제니,
이 둘 사이의 로맨스는 사실 설명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. 왜 그렇게 절박해야 되는지, 그렇게 희생을 하는지가.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죠. 며칠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? 호텔에서 15초의 15초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 우리가 상상을 해보게 하는, 화면 바깥을 상상하게 하는 굉장한 플롯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약간 이런 영화들은 그건 그렇다 치고라고 넘어갈 수 있는 없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, 사실 좀 그런 게 좀 돌출이 많이 돼 있긴 하죠. 그래서 되게 거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꽤 재밌게 본 이유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고딕 호러에 되게 우아함은 없는 반면에 호러의 기반은 어느 정도 있거든요.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호러의 기반은 약간 계속 긴장을 하게 하고 관객 끌고 가게 하는 힘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, 사실은 미라라기보다는 좀비 액션물에 가까운데. 약간 스포일러일 수도 있지만, 네, 좀비와 흡사한 피처들이 계속 등장을 하긴 하죠. 저도 재밌게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볼 수 있는데, 내면의 의미 혹은 이 세계를 잘 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. 이게 쿠키 영상이 없잖아요. 대신에 이제 이스터에그 같은 건 좀 넣었는데, 프로디지움 본부에 들어갈 때 보면 병에 여러 가지 기이한 생물체들이 있죠. 그렇죠. 예, 거기 보면 물갈퀴가 달린 팔이 하나 나오거든요. 그게 해양 괴물의 저주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괴물의 팔이에요. 그래서 아까 팬들은 아마 알아볼 수 있는 이스터에그. 해양 괴물의 저주. 정확히는 해양 괴물이에요. 해양 제목이. 괴물. 예. 네. 1954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, 원래 고딕 호러의 어떤 세계관들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에서 약간 그런 것들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별점과 한 줄 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과연 몇 개일지 궁금하기도 하고요. 제가 오늘 그러고 보니까 미라의 칭찬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, 기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. 걱정이 엄청 많으시네요. 혹시 재밌게 본 분들이, 저는 물속 그 헤엄치는 장면, 뭐 액션씬 다 좋았습니다. 저는 작가님 너무 착하게만 얘기하셔서 좀 불만스러워요. 그래요? 더 세게 얘기하셔도 됩니다. 자, 그러면 송경원 기자님께서 이 영화에 주는 별점은 몇 개입니까? 미라의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. 톰 크루즈라는 장르, 미라를 삼키다. 그럼 미라는 없는 거네? 희미하죠? 톰 크루즈만 나와 있고 미라 없는 거네? 톰 크루즈 안에 있는 거죠. 마지막에 자세한 이야기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톰 크루즈가 다음 회를 기약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. 네네. 어둠 속에서. 그게 이제 미래를 삼키고 딴 걸 삼키려 하는 건가요? 이 아마네트 공주가 그런 대사를 해요. 모두가 깨어나는 날, 뭐 이렇게 세상이 바뀔 것이다, 뭐 비슷한 대사를 하는데, 그게 이제 다크 유니버스에 나오는 몬스터들이 한 자리 모일 거에 대한 어떤 쿠키에 가까운 거 얘기해 주는 거죠. 기대가 돼야 되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3개 반이면 잘하면 10등 안에 들 수도 있겠는데? 이거 사실 엄청 고민인데, 왜 이 비슷한 시기에 원더우먼과 하면 이렇게 다 개봉을 해가. 원더우먼 지난주에 올라왔는데.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잘 안 올라갈 것 같아요. 네. 이 영화에 대한 제 순위는 10위. 원더우먼 위에 붙여주죠, 그냥. 예. 톰 크루즈는 미래를 삼키고 미라는 원더우먼을 삼키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굉장히 고민 많이 했는데, 원더우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무난했는데 아쉬운 게 있었다라고 하면,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는 구멍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좀 좋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느 게 더 더들어지냐의 문제에서 미라가 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서 미라를 10위로 했습니다. 평균 점수가 아무리 좋아봤자 잘하는 과목이 하나 있어야 된다. 한 방 있어야 됩니다. 그런 식으로 채점을 하시는 그리고 거죠? 엔딩이 좋아야 돼요. 근데 이 영화는 엔딩이 안 좋긴 했습니다. 원더우먼 엔딩이 좋았나? 그러니까 둘 다. 그러니까요. 네. 저는 원더우먼 선생님께는 뭐 미안하지 않은 게, 저에게는 아직 두 개의 칸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, 8위를 내려도 뭐 전혀 7위에 랭크하겠습니다. 이번 블록버스터 3개를 제가 해봤는데 그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캐리비안 해적이 제일 좋았다는 어떤 결론을 내는 것 같네요. 지금까지 영화 썸 타는 시간 무비썸, 저는 글 쓰는 김중혁이었고요. 영화 보는 성경원이었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30초 프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이번 시간에 소개될 영화는 폴 버호벤 감독의 엘르입니다. 시작! 이자벨 유페르 주연의 영화이고, 사건이나 이야기를 낭비하는 영화들을 좀 지치신 분들은 이 영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는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의 복수하는 이야기인데, 그것보다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고, 이 훨씬 복잡한 성내를 그리고 있습니다.
유자유 배를 놀라운 연기를 볼 수 있고요. 미니멀한 연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뭘 과장되게 보여주진 않고 있는데 사건이 아니라 인물이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폭력적인 세상 그리고 허울과 허세. 수고하셨습니다. 예. 다음에 뭐 보죠? 이거